안녕하세요. 싹풀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인데요.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이 주택가격이 지난 10년간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덩달아서 세금도 엄청납니다. 우리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는 2년 거주여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여건 보완하기 위해서 상생임대차도 나오고 했는데요. 오늘 사연자분은 실거주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지 같이 사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4평 아파트를 2013년 6월에 취득세 포함해서 9억 언저리에서 구매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1주택만 보유하신 거고. 예, 근데 진짜로 1주택인지 이거 정확히 판단해야 되거든요. 주택의 종류는 건축법상 주택이 기본인데 세법으로 넘어오면은 실제로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거는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주택으로 활용하는 거는 아예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오피스텔 없지 지방의 농어촌 주택도 없고. 않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제 이 범위의 문제인데 법적인 세대 내에서 세대원들이 또 주택이 없어야 돼요. 자녀분들, 부인, 직계존비소 다 없어야 됩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1주택이라고 가정하고 상담을 해드릴 건데 예. 매수 후 한 번도 실거주를 안 하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시세는 약 10억 정도. 라고 가정을 해서 네, 40억에서 45억 얘기하는데 40억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예, 그럼 먼저 실거주 없이 올해 말에 양도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실거주를 어떻게든 해서 뭐 2025년 이후에 양도하셨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인데요. 예, 어쨌든 세금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이 12억 초과하는 부분은 고가주택이라 비과세에 해당이 돼도 세금은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오늘은 계산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은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여기까지는 맞았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이제 실거주 조건이 있는데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었으면은 2년 거주 여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2013년도에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때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죠. 예. 그런데 재건축을 해서 언제 완공이 됐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마무리고요. 11월 말에 입주니까 그때 준공이 될 겁니다. 올해 말, 올해 말. 올해 23년 11월. 11월 30일 예. 입주. 예, 그리고 뭐 그때 이제 소유권 보전된 게 하겠네요. 예, 새 아파트는 그때 취득을 하는 건데 이 서울은 지금 조정지역이거든요. 강남 3구하고 용산은 아직도 조정지역입니다. 예, 조정지역에서 취득하시니까 2년 실거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냥 실거주 필요 없고 나는 빨리 팔겠다. 뭐 올해 말에 딱 완공하고 바로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40억에 파는 거고 고가는 9억이죠. 9억. 예, 재건축하면서 아마도 분담금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 분담금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3억 7천 들어갔어요. 판단을 위해서 뭐 4억, 4억이라고. 할게요. 네, 4억 정도 잡으시고. 양쪽 다 4억으로 하면 되니까. 예, 그러면은 원가는 13억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시세 차익이 27억이 됩니다. 27억이고 지금 보유를 10년 넘었네요. 13년 6월에 취득해서 예. 23년 12월에 파니까 10년을 넘어섰어요. 예, 그럼 기본적으로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를 했으므로 40%는 장특이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는 그렇게 하셨는데 거주는 1도 안 하셨네. 예, 그럼 일단 거주도 40%까지 기회는 있는데 제로가 되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40% 가능하겠죠. 예, 27억에서 40%를 빼면은 16억 2천 시세 차익. 과세소득 16억 2천이 나오겠네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예,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실거주를 안 했으니까 과세되는 1주택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16억 2천이 그냥 다 과세소득으로 내려옵니다. 예, 기본공제 뭐 250원 소소하니까 무시할게요. 예, 16억 2천이면은 최고세율입니다. 최고세율은 10억 예. 초과할 때 45. 16억 2천에 45% 적용하시면은 6억 6천 나옵니다. 6억 6천. 주민세까지 하면은 총 부담세액이 예. 7.3억 정도. 뭐 요거는 크게 계산이 어렵진 않으니까 예, 하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예, 실효세율이 얼마가 될까요? 40억에 팔아서 7억 3천을 내니까 실효세율은 약 18% 정도 되네요. 매도 가격의 18%가 세금인 거죠. 예,
하나 좀 뭐 여쭤볼게. 그 전세를 해줄까?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생 임대차 계약이라고 했어요. 예, 지금 거주를 안 하니까 예, 세를 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죠. 아, 줄까? 거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예, 그냥 거주하면 되는 거고. 근데 거주를 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때 이거를 활용하시면 상생. 임대차 계약. 예, 이게 뭡니까? 계약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아, 예.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임대차 계약하면 되는데 네. 5% 이상 인상을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 제도 예, 예. 그거를 양도소득세 적용했다 보시면 돼요. 아, 임대를 5% 이상 안 올리면은 시세하고 상관없이 네. 거의 안 올리는 거잖아요. 요 조항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것만 들어가고. 예. 앞에 뭐 쭉 오래된 거니까 계약을 쭉 해왔을 거잖아요. 그죠? 그 전에 임대는 이미 다 끝났죠. 재건축하기 전에 전세 줬으니까. 예. 그 전에 임대를 1년 6개월 이상 계속 충분히 하셨네. 10년이니까. 당연히 했죠. 매년 했죠. 그러면 그 계약이 있고 그 네. 다음 두 번째 계약을 예. 상생 임대차 계약 그러거든요. 예. 이게 시세가 엄청나게 올라도 예. 그냥 5%만 올려라. 예. 착한 임대인이 되라. 이거. 그러면은 거주를 면해줄게. 아, 지금 이제 24년 아. 내년 말까지 상생 계약을 이제 하나 체결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게 계약 기준이에요. 계약. 자, 내년도. 네, 계약만 하시면 돼요. 예. 이 계약일이 요때까지 들어와 있으면 돼요. 예. 근데 계약일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12월 30일 이전에 계약금도 지불이 돼야 돼요. 계약금 없으면 인정 안 돼요. 계약금, 송금. 예. 네, 여기까지. 예. 뭐 가령 12월 31일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월 2일 날 계약금을 송금했다. 그러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말이네. 내년 말 예. 언제부터예요, 이게? 뭐, 기한 시작은? 이미 진행됐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예. 21년도 아.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 거주 2년을 안 해도 2년 아. 해줬다고 보는 거예요. 아, 안 해도, 이거 되게 중요한 엄청 얘기네. 중요하죠. 네, 엄청 네. 좋죠, 또. 내가 거주를 안 했어. 예. 근데 이거, 요렇게만 임대료만 안 올리면 2년 네. 거주했다고 인정을 해줘버려. 그럼 뭐가 바뀌어요? 장특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네. 장특이 1세대 1주택 장특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효세율 10%짜리 4억 내고 끝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계약서를 어떻게, 내용을 그냥 특이하게, 이건 상생 임대차 계약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건가요? 사실 상생 임대차 계약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내용을 봤을 때 상생 임대차 계약이다. 상생이 뭐예요? 서로 윈윈 하자는 거잖아요. 예. 임대인이 양보해서 임차인한테 그냥 거의 올리지 말아라. 예.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을 계약서에 써야겠네. 안 써도 돼요. 상생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그 상생입니다 하고 써서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예. 앞에 18개월, 네. 뒤에 24개월을 착한 임대인 5% 이상 안 올리면 되는 거예요. 특이하게 안 써도 되고. 안 써도 그럼 아무나 다 해당이 되겠네? 거의 다 해당이 될 수 있죠. 신고할 때 상생 임대차 계약이라는 그게 중요한 거네. 이거. 특례 신청서를 넣어서 신고해요. 아,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지. 그냥 신고하면은 그냥 신고지. 특례 신청을 해야죠. 나는 양도, 상생. 임대차 적용 받겠다. 양도소득 신고할 때, 그렇죠. 특례 신청서를 넣어야죠. 아, 신고서가 들어가고 신청서가 들어가고 틀린 네. 거죠. 신고는 세금 계산해서 이렇게 내겠습니다 하고 신고하는 거고 자진 신고하는 거고 예. 신청서는 이러한 것을 해주세요 하고 청하는 거죠. 아, 요청하는 거예요. 나는 상생했으니까 세금을 요렇게 깎아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거죠. 아, 특례 신청서 양식이 따로 있어요. 세무사님한테 요청하셔야지. 당연하죠. 저희가 신고하실 때는 아. 싹풀 이승희 세무사한테 신청하시면 되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되고 특례 신청서 양식이 있다. 따로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고요. 예. 또 싹풀 이승희 세무사 찾아오셨으니까 예. 맨홀에 빠지지 않게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예. 주의사항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이렇게 준비를 잘했는데 예. 한순간에 훅 갈 수 있거든요. 가령 뭐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은 예. 이런 분이 있었어요. 종부세를 아끼려고 예.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거야. 예. 집은 일부를 준 거죠. 종부세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네. 이것도 엄청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은 계약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예. 도장을 두 사람이 부부가 찍어야 돼. 예.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속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일단은 변경해서 도장을 새로 찍어도 그냥 쭉 동산해줘요. 아, 그래요? 그냥 남편이 100% 가지고 있다가 네. 남편 부인 반반으로 해서 계약서를 바꿔도 네. 아무 문제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계약을 하면서 또는 부부가 계약을 하는 순간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부인이 뭔 소리냐, 시세가 네. 이렇게 올렸는데 시세까지는 못 올려도 시세 오른 거에 반만 올리자. 네. 그래서 올렸어요. 예. 5%만 올려야 언더스탠드. 되는데 40%를 올린 거야. 예. 그러니까 진짜 시세가 4억 올랐으면 2억 예. 올린 거야. 예. 자기네들은 그래도 시세의 절반밖에 안 올렸다. 시세의 40%만 올렸다. 봐줬다고 생각한 거야. 예. 그런데 한참 지나고 이제 자기네들은 상생해놨으니까 비과세라고 딱 알고 있다가 예. 유튜브에서 뭔가를 들었어요. 아, 제가 막 떠들었죠. 상생 네. 많이 올려놨거든. 저한테 전화가 딱 왔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5% 이상 올렸구나. 40% 그래도 뭐 그래도 양심 있으신 거 착하시네. 예. 40%나 올렸으니까 100%도 아니고. 근데 상생은 5%잖아요. 그 예. 사람 상생 깨졌죠. 아, 5% 이상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는 예. 5% 이상도 올리면 안 되고요. 아예 올리면 안 돼요. 아, 그냥 똑같이. 예. 예. 가령 뭐 전세가 4억이다. 그러면 남편 2억, 부인 2억 이렇게 똑같이 4억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은 가격을 2%라도 올려버리면은 네. 법률상으로 다른 계약이 돼요. 아, 그럼 두 번째 상생 계약이 2년을 못 채워버려요. 아, 상생계약은 또 2년을 채워야 되거든요. 앞에는 아. 1년 6개월이고 네. 두 번째 상생은 반드시 만기 2년을 채워야 돼요. 뭐 1년 있다가 올려버리면 1년 만에 상생이 끝나버리니까 2년 못 채웠잖아요. 예. 상생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분은 종부세를 아끼래. 전부 다 종부세 때문에 사고치고 잖아요. 예. 이분은 부인은 아니고 네. 종부세를 아끼려고 이 성인 애들한테 지분을 네. 좀 줬어요. 지분을 좀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계약서를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녀들 뭐 도장 만들어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또 착해요. 5% 이내로 올렸어요. 법을 지킨다고 생각했고 예. 지킨다고. 예. 그런데 이것도 올리면 어떻게 돼요? 법률상 네. 완전히 다른 계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예. 민특법은 지켰는데 상생 계약이 2년이 안 돼버리고 예. 이분도 나가요. 아, 또 아까 말씀하신 증여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쩔 수 없이 증여 상속이 일어나는데 상속이 일어나는 거 괜찮아요. 공산해줘요. 아버지가 1년 반 상속받아서 1년 그럼 2년 채운 걸로 봐줘요. 예. 상생 얘기하는 거죠. 그때 상속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 예. 이 또 젊은 자녀가 받아가지고 예. 임대료를 5% 올린 거예요. 민특법상에 5% 이내니까. 예. 그런데 기간 통산은 안 해줘요. 그러면 또 1년 반만 하고 상생이 끝나버렸으니까 나와요. 예. 그래서 갱신 계약을 할 때는 상생 네. 2년을 지키려면은 임대료를 똑같이 하거나 내려야 돼요. 내리는 네, 거는 네. 보통 안 하니까 네. 그냥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에 상생 1년 6개월, 상속받은 자녀 6개월, 이게 통산이 돼서 2년을 네. 인정해 주거든요. 그리고 님 양도세에 대한 얘기죠. 지금 양도세 지금 아까 상담하신 거 양도세 얘기죠. 거주 2년 면하려면은 그렇죠. 상생해야 되는데 상생에 네. 이런 허점이 있다. 예. 네, 주의하셔야 돼요. 대부분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때문에 지분 일부 주고 새로 네. 계약할 때 5%를 올리더라고요. 올리면은 기간 통산이 안 되거든요. 두 번째 계약은 계약은. 2년을 무조건 채워야 되는데 예. 그거 올리니까 안 되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안 올렸는데 두 번째 계약에 뭐 1년 반만 하고 나간. 거예요. 아, 세입자가 예. 뭐 일이 있어서 예. 외국을 가거나 그렇죠. 그래서 1년 예. 반 하고 나갔다? 예. 그것도 똑같은데요. 조기 퇴거잖아요. 예. 조기 퇴거도 얼른 다른 세입자를 받아가지고 6개월 나머지 채우면 돼요. 아, 다음 세입자 받아가지고 뭐 2년 계약해버리면은 6개월만 지나면 2년 채운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대부분 가격을 올렸더라고요. 아, 5%는 잘 지키더라고요. 민특법 네. 때문에. 그 5% 올리면 또 이게 통산이, 기간 통산이 안 돼. 안 올려야 돼. 2년은 무조건 쳐야 되거나. 예. 그렇죠. 2년을 무조건 채워야 되는데 조기 퇴거든 뭐 공동명의로 바꾸든 상속이든 가격은 올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다른 계약이 돼버리니까. 세 번째 계약이 돼버리니까. 상속이나 공동명의, 조기 네. 퇴거, 새로운 세입자 가격을 올리면은 세 번째 계약이 돼버려요. 예. 두 번째 상생은 2년이 안 되니까 상생은 나가요. 예.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실수하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우리 오늘 사연자님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하고 네. 알려드려요. 자, 그럼 요거는 양도세고 전세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전세도 월세도 똑같죠.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나 이런 거는 또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 예, 그건 이제 이건 딱 증여가 발생되면 양도세도 때만 말씀드리는 맞아요. 그리고 질문이 이게 예를 들어서 고가 경우에도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전세를 내가 25억에 줬다. 아예 50억도 해당돼요. 아, 대신에 이제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는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12억까지만 예, 그렇죠. 12억까지만 해주겠다는 거. 아, 제 얘기는 이제 상세 계약, 상세 임대차도 금액은 상관이 아, 없다. 상관없죠. 50억짜리도 상승되죠. 대신에 이제 50억짜리도 상생으로 비과세 받아도 예, 세금이 제로가 아니고 12억까지만 그렇죠. 세금을 면해주겠다.
되게 중요하지. 미관에 물어보고 싶었거든. 비과세는 12억까지는 다 해줘요. 뭐 그런 공산당도 아니고 비싸다고 안 해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법은 공평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예. 그냥 차이만 있을 뿐이죠. 차별은 없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고민을 많이 했거든, 이거를. 꼭 거주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런 좋은 제도를 알게 돼서,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니, 일단 잘 몰라. 아, 뭘 알아야 뭐 활용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유튜브에 막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요. 세무사님은 전문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뭐 일상적인 일이지만, 일반인들은 의외로 전혀 무지한 경우가 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뭐 조금만 하면은 상생임대주택 막 쫙 나오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쫙 나오고 뭐 엄청 많더라고 자료가. 유튜브 한번 보세요. 거기 지금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정보는 많은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몸이 아파. 그래가지고 인터뷰 찾아보잖아요. 근데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 일반인들이 의사를 찾아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신경 문제인지 뼈 문제인지 또 나오는 통증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치 맞아요. 이렇게 확신을 못 할 수 있겠다 그죠. 정보는 많이 보는데 예, 뭐 이걸 봤는데 다른 사람이 살짝만 다르게 얘기하면 불안할 수는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양도세 이거를 가지고 요새는 또 프로그램이 잘 돼 있잖아요. AI로 다 계산하게 돼 있어요. 제가 다 계산을 해봤어요. 아, 이 정도 나오던가요? 아, 비슷하게는 나오는데, 근데 왜 제가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신청해서 와서 듣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지. 이제 전문가의 어떤 확신이 필요한 거지. 돈의 문제고 몇 억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까 보니까 3.3억 3억 차이 3억. 3억 차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리고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가 사실 혼자만 가면 안 되거든요. 가족이 다 가야 돼. 세대. 그러니까 다 가야 되니까 이게 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들 다 사정이 있는데 이 들어가라 그러면 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생활 반경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은 계약서만 어차피 여기 거주 안 하시니까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 해야죠. 그것만 그렇게 하면은 계약서는 상관이 없고, 나중에 이제 양도세 신고할 때, 네. 그때 이제 상생임대로 이제 신청을 하게 돼요. 신청을 하게 그리고 상생 임대료는 어쨌든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예. 18개월짜리 앞에 계약하고 상생 계약은 5%는 올려도 돼요. 예. 그런데 이 상생 계약 중에 말씀하신 조기 태거나 부부 공동명의나 종부세 때문에 애들하고 지분을 조금 나누거나 상속이 되거나 증여하거나 그랬을 때 예.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예. 임대료 예. 올리지 마세요. 예. 1도 올리면 안 됩니다. 예. 똑같이. 내리는 건 또 상관없는데 예. 뭐 요즘에 전세가 좀 떨어졌으니까 내리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착한 임대인 개념이기 때문에 예. 올리지 마 이러면은 활용하실 거예요? 아유, 해야죠. 왜냐면 제 고민이 돼서 이거를 전세를 줘야 되나 팔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오늘 엄청난 정보를 갖고 가게 돼서 네. 도움이 됐다니까. 저도 전세 주고 있어요? 아니 아직 입주가 안 됐으니까 11월 말에 입주니까 이걸 전세를 줄까 매매를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올해 말이면 2023년 말이니까 시간은 충분히 아니, 있어요. 시간이 충분하네요. 내년 말까지 계약을 해도 되니까 예, 예. 하여튼 계약을 딱 하시고 나면은 잘 지키셔야 되겠네요. 네. 앞에 계약은 전부 다 2년짜리겠죠? 그 전에 계약은 이제 2017년부터 18년부터 들어갔나 그랬어요. 재건축이. 13년부터 뭐 13, 14, 15, 16, 17 한 5년 동안은 한 집에 2년 계약해서 그냥 계속 사신 거죠, 뭐. 한 분이. 5년 동안 사셨을 거예요. 왜냐면 재건축을 17년인가 18번부터 다 헐고 재건축했으니까. 상생 잘 활용하시면은 예. 40억에 이 정도 세율이면은 최고 세율이 45%인 거 생각하면 10% 시도세율은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양도소득세 체계가 6%부터 시작해서 15, 뭐 25, 35, 40, 42, 45까지 올라가고 10%니까 절대치는 큰데 4억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매도가 대비 실효세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잘았네. 해서 이제 원로는 다 마치고요. 예. 혹시 세무사 사무실 자주는 못 오시니까 그렇죠. 예. 가외로 혹시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제가 서비스로 이거 나중에 이제 조합이 입주권인데 나중에 이걸 저 등기할 때 취득세도
내야 되는 건가요? 입주권이면은 취득세 안 내죠? 취득세 내죠. 취득세 입주권도요? 내는데 예. 입주권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아, 지분은 이미 등기가 돼 있을 거예요. 돼 있죠. 예, 그거 빼고 건축비가 쭉 분담금 내셨기 때문에 건축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예. 예. 건물에 대해서만? 건물 아, 부분이거든요. 아, 그러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같이 둘 다 나오는. 그러니까. 세게는 안 나올 겁니다. 아, 취득세. 네, 토지가 빠지니까. 그 입주권 때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 내버렸으니까 지금까지 세금 계속 내고 있죠, 지금, 토지는. 그렇죠. 재산세 낼 예, 겁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새 아파트 짓게 되면은 첫 취득이잖아요. 예, 그걸 원시 취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세율이 예. 취득세율이 2.8%밖에 안 돼요. 아, 우리 아파트나 이런 주택도 뭐 3.5, 3.8. 그렇죠. 예, 이러잖아요. 근데 요거는 원시 취득이라 2.8%밖에 안 돼요. 저렴한 거. 예, 예. 매매로 했을 때는 막 2주택은 8%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3주택 12%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고 원시 취득이라 2.8%밖에 안 돼요. 취득세도 절반이에요. 그러면은 입주권 했을 때 소유권 변경하고 취득세하고 뭐 등기비 정도 네. 외에는 뭐 특별한 그렇죠. 나오는 게 공무사 없죠. 등기할 때 이제 예. 등기비하고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 2.8%. 그게 다겠죠. 토지는 이미 등기돼 있고. 그리고 요거 이제 뭐 혹시라도 예. 다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은 없어요? 그런 계획은 있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전세를 그렇게 되면은 빼주고. 또 팁을 제가 하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일시적 2주택은 아시죠? 예, 그건 알죠. 일시적 2주택은 예. 주택이 있고 두 번째를 사면은 예, 요거 사고 3년 내에만 얘 팔면 되잖아요. 예, 예, 그거 관련해서 이제 예. 지금 입주권 상태하고 주택 완공하고가 틀려요. 아, 그래요? 뭐 지금 입주권 상태 때는 입주권을 사고 나서 종전주택이 있으면 팔아야 되는데 지금 종전주택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주택을 사게 되면은 요 주택 완공되고 나서 예, 새로운 주택을 지금 만약에 예, 취득한다면은 예. 제2의 주택을 하나 취득하면은 그때부터 3년 내에 이제 완공주택을 팔면 돼요. 3년이네. 그렇구나. 네, 기존 주택을 팔으면 되잖아요. 네. 오늘 오후에 상담하시는 분이 그런 거 이제 질문을 딱 하셨는데 예, 입주권은 종부세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종부세 안 나오니까 좋죠. 예.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종전주택이 없으니까 입주권 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새로운 주택 취득하면은 그때부터 3년 내에 입주권 예約.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거죠. 그렇죠. 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도 괜찮다. 네, 어차피 얘는 3년 내에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 상생해도 2년밖에 안 되니까 아, 무조건 3년 내에 팔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셔도 비과세는 가능하다. 이거 전세 내주고 하나 살라 그러거든, 지금. 예, 사고 나서 3년 내에만 팔면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되니까 예. 뭐 이거 팔아가지고 돈이 들어온 다음에 중도금 받아가지고 뭐 사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 제도도 활용하시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내용은 저도 나름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거 상생으로 이런 거는 알고는 있어, 제가 어떤 건지. 네. 근데 이제 이 상생임대차 계약이 신문에도 나오는 얘기니까. 근데 이게 세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지. 내용은 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생으로 신고하겠다, 예, 상생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시면은 정보를 오늘 얻어 가신 거잖아요. 예. 아, 이런- 있었구나 하고 예. 얻어 가시면은 혼자서 하지 말고 세무사를 하나 딱 지정해가지고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아까 예외사항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지금 알고 가셨는데 예. 거기서 실수를 많이 하셨어요. 혼자 이렇게 유튜브 맞아요. 같은 데 보고 예, 혼자 유튜브 자꾸 보면 내용 숙지가 되거든요. 예, 예.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만큼의 예외사항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그러면 전체가 나가는 거예요. 이 상생을 이제 결심하시면은 세무사하고 이렇게 의논을 예. 딱 해가지고 완벽하게 예. 이 세무사가 예. 마지막에 딱 신고도 할 수 있게 딱 내용을 히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신고할 때도 딱 히스토리 아는 사람이 딱 마무리해 주니까 마음이 그렇지. 되게 편하고 그렇죠. 좀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과세일 경우 세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매도 가격은 동일하게 40억, 그 다음에 취득 원가는 최초 취득 9억, 분담금 4억 해서 13억의 원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은 1차적으로 27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과세가 되면은
거주 의무는 일단 제외하고 1주택자 보유기간 10년 이상 40%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세 차익은 역시 16.2억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16.2억까지는 과세일 때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비과세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비과세는 12억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0분의 12만큼은 비율적으로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억 중에 12억을 제외한 28억, 40분의 28, 70%가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2억에서 비과세가 되면은 과세 소득은 11.34억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되고 세금 계산은 10억 초과 45%를 곱해서 6,540을 빼면은 4.8억의 세금이 나오겠습니다. 주민세 포함해서 총 부담세액은 4.9억이 되겠습니다. 과세일 경우는 이제 16.2억이 시세 차익으로 동일하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과세일 경우, 비과세일 경우 시세 차익은 16.2억으로 동일합니다. 과세일 경우는 이 16.2억이 40분의 40, 100% 과세 소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16.2억 그대로 내려와서 45% 세율을 적용하면은 주민세 포함해서 7.3억의 총 세금 부담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총 2.4억의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꿀팁을 두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이분이 비과세를 받는 방법은 거주 의무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일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상생임대주택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은 5% 이상 임대를 인상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상생임대주택으로 거주 의무 2년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본 사례의 경우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상생이 시행되던 2021년 당시에 입주권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 임대차 계약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완공이 되고 나서 2023년 말 현재 첫 계약, 기준 계약이 처음으로 생성되므로 1년 8개월이 지나면은 2025년 6월이 되기 때문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한인 2024년 말이 지나기 때문에 상생 임대차 계약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주 의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두 번째는 이분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훨씬 전인 2013년도 이때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원시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조건을 충족하시면은 현재 조정지역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시더라도 거주 의무 2년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은 첫 번째가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증여상속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지 지분이 늘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지 지분은 이제 뭐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늘어나면은 그 부분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걸로 봐서 그 부분은 거주 의무 2년이 주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늘어나는 지분까지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거주 의무 2년을 채워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 비록 지분이 늘어나더라도 기존 대지 면적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여전히 거주 의무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사연자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